각자의 배우자가 각자 가져온 것은 각자 회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의 물품 식탐 크루즈 최지혁 변호사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하여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은혜를 말하는 양육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혼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면서 그리고 많아지면서 저희 채널에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문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전부를 다룰 수 없겠지만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슈를 상세히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이 바로 혼인관계 청산 절차입니다. 혼인관계 생활 유지에 있어서의 서로의 역할 분담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재산 분할은 세월이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10년, 20년 세월이 적지 않다면 그 부부의 공동재산은 거의 50대 50로 변수 없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항목을 바꾸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할 분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을 하는 가정의 생계를 꾸리는 역할을 하는 배우자와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부담하는 혹은 전담하는 배우자, 이 두 배우자의 역할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재산분할 제도의 가장 큰 법리이자 특징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은데 저는 단언컨대 우리나라 재산분할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굉장히 선구적이라는 제도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또 말씀드리자면 단기 파탄의 경우인데요. 단기 파탄은 혼인관계 생활의 유지가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명확히 몇 년 이내를 단기 파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 3년 이내를 단기 파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 단기 파탄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맞벌이 생활을 했는지 출산을 한 경우는 아기가 갓난아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이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1년 이내의 단기 파탄에서는 재산 분할이 쟁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지느냐? 각자의 배우자가 각자 가져온 것은 각자 회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신랑 측에서 집을 해오죠. 이게 자가이든 전세이든 간에. 그리고 아내 측에서는 주로 혼수를 해옵니다. 남편 측은 집을 가져가면 되고 아내 측은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원리 원칙이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신랑 측은 아무것도 손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가는 있는 그대로, 전세는 전세인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전과 가구 같은 혼수는 사실 백화점에 혹은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즉시 중고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단기 파탄의 경우에 이 원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혼수를 한 한쪽이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따로 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파탄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결혼한 지 1, 2, 3년이라면 신랑 측이 해온 시댁에서 해준 집에 대해서 기여도가 인정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단기 파탄을 넘어가는 순간 4년, 5년,
연차가 거듭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됐다면 그 집이 비록 남편이 총각되고 돈으로 형성한 집이거나 시댁에서 전액 조달해서 마련한 집이거나 관계없이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또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반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집을 처가에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신혼집을. 이 경우에 연차가 거듭하면서, 즉 혼인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집을 해오지 않은 남편 측에도 그 집에 대한 기여도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자가 판단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송을 결심하신 것이라면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즉 소송 대리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집요하고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시면서 소송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돈을 벌어오시는 입장이셨던 간에 아니면 생활비를 받아서 그 생활비를 지출하시는 입장이셨던 간에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그 돈으로 얼마나 관리를 잘하여 왔는지 근검절약하면서 돈을 잘 모으시는지 재테크를 하셨는지, 꼭 재테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을 증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 관한 일반 용어, 재판 질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사례에 이런 점은 어떡할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비밀 댓글도 있고 공개 댓글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